자, 우리 손상대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방송을 하면서도 가장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편향된 언론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뭐 MBC, 넘어 JTBC, YTN까지 이렇게 편향된 방송을 하는 방송국들이 어떤 방송을 해왔고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준 PD 그런 방송 그만 봐라. 그런 방송 내용들 더 이상 우리에게 알려주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알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와 관련돼 가지고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우리가 모르면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 안 나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안 내면요. 이와 관련해서 바로잡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좌파 방송 일일이 다 가면서 편향된 방송 일일이 다 봐가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자들이 어떤 방송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일일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던 겁니다.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MBC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했습니다. 마치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해서 3.1절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MBC가 단독 보도 때린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법무부가 허위다, 가짜뉴스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제가 방송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보시는 것처럼 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추진 MBC 보도와 관련돼서 민원 6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누가 민원 냈게 MBC는 알아맞혀 보세요 라고 제가 퀴즈까지 내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좌파 방송이라서 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좌파 방송이라서 듣기 싫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제가 정말 귀가 썩어 나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일일이 봐가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전달 드리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지만 이걸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MBC는 계속해서 어떤 보도를 이어나갔다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관련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했다고요. 신정경 유착이라고. 대통령 해외 순방과 재벌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좀 방송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재벌의 SOS. 정경 유착의 화려한 부활. 강해진 친재벌 색채.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에 대해서 폄하했던 게 바로 MBC 보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선이 넘어서니까요. 드디어 MBC에 대해서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겁니다. 선거방송심의위가 MBC에 대해서 중징계 때렸습니다. MBC 여당의 일방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며 중징계를 때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방심위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선거방송심의위까지도 MBC를 향해서 지금 중징계를 때린 것입니다. 자, MBC는 이대로 계속 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문 닫습니다. 더 나아가 뉴스 보도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MBC가 이러고도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편파 방송을 할지 더 나아가서 말도 안 되는 계속 가짜 뉴스를 내놓을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MBC에 언제까지 어떻게 갈지 제가 잘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목소리 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이 편향된 언론들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편향된 언론들이 바로잡아야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뉴스를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노력 계속할 것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다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오전 방송에서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의 형제국이라고 불리우는 쿠바와 정격 수교를 맺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무엇보다 이것이 굉장히 언론에 집중을 했던 건 무엇이냐면요. 이게 한밤에 깜짝 발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14일 밤 10시에 발표되면서 국내 언론들뿐만이 아니라 해외 언론들까지도 앞다투어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발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깜짝 발표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극비에 진행이 됐다고 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장관들도 국무회의 의결 때까지 몰랐었고, 더 나아가 미국에도 12시간 전에야 알렸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미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수교 결정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미국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결국에는 미중 패권 경쟁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쿠바가 중국 쪽으로 기울여져 가는 것보다 미국과 가까운 우리나라와 친교를 맺는다라면 미국 입장에서도 나쁠 것 하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이라도 미국도 이번 쿠바와 수교에 대해서 존중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면 이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지금 쿠바가 우리와 수교를 맺은 그 배경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K-팝입니다. 우리가 20년 외교 수건을 품에 있어서 K-팝에 힘입어서 쿠바와 전격 수교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제가 알아보니까요. 쿠바는 비틀즈 노래도 못 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틀즈 음악이 미국과 너무 가깝다, 미국 세체가 너무 심하다라면서 금지시켰던 나라가 바로 쿠바예요. 그런데 이 쿠바에 무장해제를 시켰던 게 바로 K-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쿠바 공영통신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난 2018년 12월 달부터 국민들에게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스마트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쿠바 젊은 층 사이에 K-팝 열풍이 돌아갔고, 그 K-팝으로 인해서 지금 이 쿠바가 무장해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교를 맺음에 있어서 이 K-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난, 쿠바의 경제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바가 지금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어서 북한보다 우리와의 실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지금 경제난을 겪고 있냐면요. 쿠바에서 27년 만에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못 살겠다고요. 그 정도로 경제난은 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쿠바가 북한과 손잡아서는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대로 가면 진짜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아닌 우리와의 실리를 택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외교적인 환경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20년 만에 쿠바와의 수교라는 그런 외교적인 성과를 올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거죠. 북한의 반응입니다. 북한의 반응. 그러니까 북한의 형제국이라고 불렸었던 실제 김정은, 더 나아가서 김정은 선대들까지도 그렇게 쿠바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쿠바와 이렇게 수교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북한이 난리가 났어요. 자, 실제 대통령실에서 지금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 쿠바 수교, 북한의 정치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 지금 북한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일단 정은이가 지금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자, 어제도 정은이가 버튼 눌렀습니다.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공개하며 해상 국경선 침범하면 무력으로 도발 간주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지금 막말을 하냐면요. 백령도와 연평도를 꼭 집어가지고 김정은이 NLL 도발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이런 NLL 도발 위협을 하면서도 정은이가 지 멋대로 해상 국경선을 긋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신규 여러분? 아니, 정은이가 뭐 세계 패권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정은이 뭐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해상 국경선을 긋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엄연한 북방 한계선 NLL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들에게 조금 유리하게 지금 경비 개선을 새롭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주장한 이 선을 넘어오면은 이거 우리가 도발로 간주하겠다, 거저 우리 전쟁하겠다 라고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정은이가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멘붕 상태에 빠져 있다. 막가자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이와 관련돼서 우리 합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방한계선 NLL은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이다. 정은이가 아무리 도발을 하더라도, 정은이가 아무리 억지를 부리더라도 그건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힌 것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정은이가 아닙니다. 누구냐? 바로 정은이 여동생 김여정입니다. 자, 어제 김여정이가 되게 웃긴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결단 내리면 새로운 미래 열어갈 수 있어. 뭐야 이거. 자,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일본한테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게 손을 내밀면서 새로운 미래로 열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기시다 총리를 향해 가지고 일본 결단만 내리면 기시다 총리 평양 방문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웃기죠, 친구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몇 달 전에 이 북한 간첩단과 관련돼 가지고 북한이 간첩단들에게 어떤 지시 내렸습니까? 후쿠시마 괴담 유포해라, 윤석열 정부 퇴진 시위해라 라고 열었던 게 바로 북한의 지령이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북한은 간첩단에게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반일 선동하라고 지시 내렸던 게 북한이에요. 이랬던 북한이 갑자기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이고, 일본 결단 내리면 우리 미래 열어갈 수 있다. 아이고, 우리 기시다 총리 결단 내리면 평양 방문도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친구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로 코너에 몰렸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서 북한이 지금 완전히 왕따가 되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반일 선동에 가장 앞장섰던, 심지어 지령까지 내렸었던 북한이 이제는 일본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북한은 일본한테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왜겠습니까? 일본을 향해서 매년 막말을 벌였던 게 북한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어떤 막말들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기가 차실 거예요. 가증스럽게 놀아대는 간악한 쪽발이들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아직 정신을 덜 차리고 못되게 나오는 일본 놈들에게 단단히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오만 망잔 아베는 과거를 오물을 쪼개버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요소를 늘어놓았다. 아베 몰골을 통해 파렴치하고 단특하고 악착스럽게 이를 데 없는 사무라이 악종들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면서 경악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NHK 방송에 미친 망동은 외로운 섬나라 정치 난쟁이들의 단말마저인 발악에 불과하다. 제 아무리 구린내나는 쓰레기를 보자기에 싸서 미친 개 나발을 끌어내도 쓰레기는 오물통으로 가기 마련이다. 僕は委員が指摘されたことの内容の外で青山がしておられるものと考え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아베 패당은 특대형 반인륜 범죄인 성노예 범죄를 덮어버리려고 그처럼 지랄 발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우리 과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25일 평양. 자, 친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과거의 북한의 모습이에요. 이게 과거 북한의 모습입니다. 아니, 매년 이렇게 막말을 내려놓고 이제 와가지고 일본한테 손 내밀면 일본 이거 잡겠습니까? 네? 잡겠냐고. 무엇보다 일본이 그냥 잡겠습니까? 북한이 많은 양보를 해줘야지만 잡을 거 아닙니까? 일본이 뭐가 아쉬워서 북한에게 손을 잡겠습니까? 자, 그만큼 지금 북한이 이번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코너에 몰렸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좌파들이에요. 좌파들. 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좌파들이 지긋지긋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반일 선동입니다.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재명이 박서군이라는 시위꾼과 함께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돼서 이렇게 반일 선동을 하면서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던 게 좌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보세요. 좌파들이 추종하는 북한마저도 지금 이렇게 일본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럼 좌파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북한도 지금 일본과 미래를 그려가는데 기시다 총리를 향해서 평양에 방문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좌파들 이거 뭐라고 말할 겁니까?
야, 좌파들이 완전히 지금 멘붕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러고도 좌파들이 계속해서 반일 선동을 할 수 있을지, 과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에 대해서 폄하를 할 수 있을지 제가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이번 총선에 있어서 과연 좌파들이 이런 반일 선동과 관련돼서 또 어떻게 나올지 제가 잘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가 지금 이러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윤석열 정부 외교 너무 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